안녕하세요. 히드나입니다. 이곳은 인공지능 미르와 함께 쓴 소설을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주로 어두운 분위기의 판타지와 성인용 내용을 다룹니다. 이 영상에는 폭력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실 때에는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부 됐는데 안 됐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다. 속보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 한국 전면 철수, 단독, 유럽계 의류 브랜드, 매장 모두 정리. 수익성 악화, 저녁 밥상에 앉아있는데 TV 화면 아래 자막이 끊임없이 지나갔다. 엄마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TV를 보고 있었다. 내수시장 위축에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아예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셔터가 내려간 매장들, 간판이 떼어진 흔적, 임대문이, 종이가 현수막처럼 붙어있는 상가들이 짧게 스쳐 지나갔다. 엄마가 낮게 말했다. 저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할까? 아빠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리처럼 시험장으로 오겠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같은 뉴스를 찾아봤다. 기사 맨 아래까지 스크롤을 내리자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와, 이제 알바 자리도 없어지겠네. 한국은 알바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그 아래에는 또 이런 댓글이 있었다. 중소기업이라도 가라. 눈이 너무 높다. 이러던 사람들 지금 중소기업 공고 보시면 입 다물 듯. 거기도 이미 경력자들 줄 서 있음 예전 같았으면 나도 거기에 뭐라도 한 줄 달았을 거다. 그러니까요, 로 시작해서 중소기업이라도 가라 하는 사람들 현실 좀 보고 오세요. 같은 말. 손가락이 잠깐 댓글 입력창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화면을 꺼버렸다. 뭘 더 쓰나? 이미 다 써있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누군가가 내 대신 써놓은 것 같았다. 부모님이 퇴직하고 받은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다. 처음엔 그래도 계산이 되는 숫자였다. 퇴직금하고 예전에 모아둔 적금 털면 몇 년은 버틸 수 있겠다는 식의 계산.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통장 잔액은 마치 누가 구멍 뚫어놓은 것처럼 줄어갔다. 그날 밤 엄마가 전기요금 고지서랑 통장 잔액표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옆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안내문이 같이 놓여 있었다. 이번 달 이자가 이 정도네. 엄마가 숫자에 손가락을 얹었다. 아빠가 고개를 숙여 같이 봤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퇴직금에서 이자랑 생활비 빼고 있으니까 엄마가 말을 하다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까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퇴직금이 들어. 있는 통장 잔액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정도면 지금 쓰는 패턴대로 가면 기껏해야 1년 그것도 빠듯하게. 아빠가 입술을 깨물었다. 원금은 아직 하나도 못 줄였지. 이자만 내고 있지. 원금까지 같이 내려면. 생활비를 어디서 줄여야 할지 감이 안 와. 엄마가 나를 힐끗 봤다가 다시 서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집은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데. 아빠가 짧게 웃었다. 집까지 날리면 진짜 갈 데도 없지. 웃음소리였지만 내용은 웃기지 않았다. 나는 내 밥그릇만 멍하니 보고 있었다. 집을 살 때 아빠가 그래도 네 세대까지는 든든한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집이 지금은 그냥 이자 내야 하는 물건. 같은 느낌으로 들렸다. 엄마가 인상 쓰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다음 달부터는 진짜 아들 월급이 필요하겠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필기시험 날 아침 우리는 세 사람이 같이 집을 나섰다. 엄마는 두 사람 몫의 물이랑 간단한 간식을 작은 가방에 넣어 들고 있었고 아빠와 나는 각각 수험표가 찍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아빠가 넥타이를 매는 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 정장과 아빠, 정장 둘 다 그럭저럭 맞는 사이즈였지만 아빠 옷자락에는 세월이 조금 더 붙어 있었다. 지하철 안에는 수험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잔뜩 서 있었다. 다들 비슷한 검은 정장 비슷한 문제집. 비슷한 표정 그 사이에 내 옆에서 손잡이를 잡고서 있는 아빠가 조금 떠보였다.
야, 아빠가 내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오늘은 네가 나보다 점수 잘 나와야 한다. 당연하지.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가슴이 약간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역을 몇 번 더 지나자 전철 안에서 누군가 시험장 안내 문구가 적힌 종이를 꺼냈다. 공단 채용 필기 고사장 가시는 분들 다음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전철 안이 한 번에 술렁였다. 그 안에 우리도 같이 섞여 있었다. 시험장은 커다란 학교였다. 운동장에 들어서자 정문 앞에서 수험표를 확인하는 줄이 쭉 늘어서 있었다. 아빠와 나는 같은 줄에 섰다 앞뒤로 서 있는 사람들 시선이 잠깐 아빠 쪽을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 번호표 여기요. 안내하는 사람이 수험표를 보고 말했다. 씨는 이 건물 3층 301호고요. 아버님은 여기 2층 205호네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아버님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나랑 같은 줄 같은 시험인데 누군가는 우리 둘을 보고 부모와 자식으로 분류하는 거였다. 당연한 거지만 막상 시험장 앞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묘했다. 교실 앞까지 같이 간 다음 복도 모퉁이에서 아빠가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전쟁이다. 그러게. 나보다 먼저 끝나도 굳이 앞에서 기다리지 말고 끝나고 카톡. 헤이. 엄마는 카페에서 기다린다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빠는 웃으면서 내 어깨를 한번 툭 쳤다. 이번에는 예전 같은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같이 시험 보는 동료한테 건네는 느낌에 더 가까웠다. 시험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며칠 후 우리는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떴다. 내 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공단 필기. 전형 결과 안내. 아빠도 거의 동시에 비슷한 알림을 받았다. 먼저 봐. 엄마가 내 쪽으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너 먼저. 나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메일을 열었다. 필기 전형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붙었어.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엄마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스마트폰을 내밀자 엄마가 두 손으로 폰을 받았다. 눈이 빠져라 문장을 읽더니 그 자리에서 휘익 돌며 아빠를 봤다. 여보 붙었대. 우리 아들 붙었대. 아빠가 나를 향해 웃었다. 역시 이제 진짜 가장이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고 선고문처럼 들리기도 했다. 엄마가 곧바로 물었다. 당신 것도 봐요. 아빠가 자신의 폰을 슬쩍 내 쪽으로 기울였다. 안녕하십니까? 공단 인사팀입니다. 아쉽게도 금번 필기 전형에서 이하 문장은 익숙한 구조였다. 난 워낙 오랜만에 시험 보는 거라.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다. 컨디션도 그렇고 감각도 떨어져 있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 세상이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폰을 뒤집어 놓는 손등이 조금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붙은 게 어디야. 이제 진짜로 우리 집은 아들한테 달렸네. 부담되게 그런 말 하지 마.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메일 화면을 다시 열어봤다. 면접 전형 일정은 문장을 읽을수록 합격 통지문인데도 뭔가 깨름칙한 감정이 같이 따라왔다. 됐어. 그래도 그건 확실했다. 뭐가 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가 된 건 맞았다. 면접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다. 최근 몇 년간의 공백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면접관이 물었다. 네 졸업 후에는 공채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관련 자격증 공부도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최근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됐고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내 말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경력 없습니다를 그대로 돌려 말하던 때의 나보다는 조금 더 솔직해진 느낌이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을 텐데 그걸 계기로 오히려 더 집중하셨다면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진심인지 그냥 예의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면접이 끝났을 때 느껴지는 공기는 지난번처럼 얼어붙은 느낌은 아니었다. 최종 합격 메일은 새벽에 왔다. 눈을 비비며 알림을 확인했을 때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됐구나 라는 말이 입에서 나왔다. 엄마와 아빠는 거의 동시에 달려왔다. 됐어? 응. 이번에는 진짜야. 아빠가 내 등을 세게 두드렸다. 됐구나.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이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면서 웃었다. 첫 월급 타면 뭐부터 하고 싶어? 질문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기대는 가볍지 않았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일단 대출 이자부터 내야겠지. 엄마가 웃다가 코를 훌쩍였다. 우리 아들이 가장이네. 정말로.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무겁게 들렸다. 회사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인사팀 직원이 말했다. 저희는 선순환법 이후 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름이 여기서 또 나왔다. 초기 6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업무 적응도와 역량팀과의 핏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규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누군가 손을 들고 물었다. 정규 전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만 최근 2년 기준으로는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절반이요.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인사팀 직원은 웃으면서 말했다. 서로에게 좋은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와 잘 맞는 분들은 오래 함께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잘 맞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은 그럴듯했다. 나는 노트에 6개월과 절반이라는 숫자를 적었다. 실제 업무는 설명보다 훨씬 더 애매했다. 선임은 바빴다. 이거요. 그냥 작년에 쓰던 양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혹시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예시 같은 거. 그거는 전에 쓰던 파일 있긴 한데 지금 당장 꺼내려면 좀 찾아봐야 해서 일단 이번 거는 지난번 걸 참고해서 알아서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보고 수정해줄게요. 네. 하지만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물어보면 항상 바빴고 안 물어보면 왜 안 물어봤냐는 말이 돌아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 매일 하면은 매주 숫자가 올라왔다. 주간 업무 성과 현황 처리, 건수 오류 비율, 기한 준수율 내 이름 옆에는 항상 어중간한 숫자들이 들어있었다. 물론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큼 좋지도 않았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첫 월급 명세서를 다시 열어봤다. 엄마에게. 이체한 금액 대출 이자로 빠져나간 금액 남은 얼마 안 되는 숫자. 그래도 숨통을 틔워주긴 했지. 엄마 말이 떠올랐다. 그래도 이번 달은 덜 무섭다. 한 달은 더 버틴 기분이야. 내 월급은 우리 집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사는 데 쓰이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나갈 무렵 팀장이 나를 따로 부르더니 말했다. 시간 괜찮지? 인사팀에서 같이 보자고 하네. 알 수 없는 예감이 속을 먼저 건드렸다. 회의실 구석 작은 테이블에 인사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담당자가 준비해놓은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대화가 좋게 끝난 적을 본 적이 없다. 6개월 동안 업무에 성실히 임해주신 점은 분명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문장은 이미 머릿속에서 채워지고 있었다. 아직 회사가 기대하는 수준의 역량과 조직 적응도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이번에는 여기까지 함께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러니까 정규 전환은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퇴직 절차 안내문이 한 장 놓였다. 나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됐는데 안 된 거구나. 입사할 때 받았던 문장과 지금 받는 문장이 묘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렵게 되었다.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번갈아 떠올랐다 같은 회사 로고가 밝힌 메일인데 한쪽은 문을 열어주고 다른 한쪽은
조용히 문을 닫아버리는 문장이었다. 회의실에서 나와 사원증을 반납하는 순간까지도 몸이 자기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손가락 감각이 조금 멀게 느껴졌다. 집에 들어가자 엄마는 바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오늘이지.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고지서, 몇 장과 대출이자 안내문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다. 검은 글씨 숫자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아빠도 TV를 끄고 몸을 돌렸다. 나는 신발을 벗다가 잠깐 멈췄다. 수습기간 만료됐어. 말을 최대한 담담하게 꺼냈다. 정규 전화는 안 된다고 했어. 엄마 얼굴에서 표정이 순식간에 몇 개 바뀌었다. 놀람 이해하려는 표정, 그리고 어떻게든 웃어보려는 표정. 아, 그래 뭐.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원래 첫 회사에서 다 오래 버티는 것도 아니고 말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다. 아빠는 한 박자 늦게 물었다. 그럼 언제까지 나가야 한대? 이번 달까지만 수습 끝나는 날 기준으로. 정리한대.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딱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붙는 말이 없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퇴직금 같은 건 나와. 수습이라서 그냥 급여 정산만 해준대. 따로 나오는 건 없고. 엄마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식탁 위에 노인이 자 안내문이 더 크게 보였다. 아들 월급으로 이자 내고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꼈으면 그래도 한숨은 돌리겠다 싶었는데 엄마가 계산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그래도 아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원금 상환은 조금 더 미루고 이자만 내는 걸로 일단 버티고. 아빠가 중간에 말을 잘랐다. 집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자 취업하면 그때 다시 올라오던지 하자고.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들을 한 번에 뒤쪽으로 밀어냈다. 종이들이 사각하고 겹쳐졌다. 괜찮아.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금방 다시 구하면 되잖아. 어차피 한 번부터 본 거니까 다음에도 어떻게든. 말을 하다가 스스로도 허공을 붙잡는 느낌이 들었다. 아빠가 내 쪽을 보며 웃었다. 그래. 네가 제일 힘들 텐데 우리가 괜히 더 우울해지면 안 되지. 괜찮아 또 보면 돼. 엄마도 억지로 따라 웃었다. 그래 또 보면 되지 뭐. 우리 그동안 시험 떨어진 게 몇 갠데. 그치. 분명 웃는 소리였는데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식탁 위 서류들 사이에 내 첫 월급 명세서가 아직 끼어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숫자들이 지금은 그저 조금 늦춰진 파산, 같은 의미로 보였다. 다시 취업. 사이트에 로그인했을 때 이력서 첫 줄이 바뀌어 있었다. 경력 공단 6개월 근무, 그 줄을 지울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다. 그냥 알바하다가 공백 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을지, 6개월 다니다가 나온 사람이라고 쓰는 게 나을지 결국 나는 있는 그대로 적기로 했다. 그래도 안 적는 것보단 낫겠지. 새로운 회사 면접장에 앉았을 때 면접관은 예상대로 그 줄에 시선을 멈췄다. 이전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하셨네요. 그 말 하나에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면접자들이 아주 잠깐 나를 한 번씩 훑어보는 게 느껴졌다. 면접관이 이어서 물었다. 이렇게 짧게 그만두게 된 이유가 회사와 안 맞는다고 적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탓을 하면 조직 적응력 부족으로 보일 것 같았고 내 탓을 하면 리스크 있는 사람으로 찍힐 것 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 그냥 무난한 대답을 꺼냈다. 회사에서 기대하는 역량 수준에 제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알았다. 이 대답이 게임을 뒤집는 한 방이 아니라는 걸.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어딘가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진 질문들은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다. 면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력서 화면을 다시 봤다. 경력한 첫 줄에 적힌 문장이 유난히 두꺼운 글씨로 보였다.
공단 6개월 근무 후 퇴사 그 한 줄이 내 인생에 찍힌 도장 같았다. 한 번은 됐는데 결국 안 됐다는 표시. 격력한 첫 줄에 적힌 문장이 유난히 두꺼운 글씨로 보였다. 공단 6개월 근무 후 퇴사 그 한 줄이 내 인생에 찍힌 도장 같았다. 한 번은 됐는데 결국 안 됐다는 표시. 격력한 첫 줄에 적힌 문장이 유난히 두꺼운 글씨로 보였다. 공단 6개월 근무 후 퇴사 그 한 줄이 내 인생에 찍힌 도장 같았다. 한 번은 됐는데 결국 안 됐다는 표시. 격력한 첫 줄에 적힌 문장이 유난히 두꺼운 글씨로 보였다. 공단 6개월 근무 후 퇴사 그 한 줄이 내 인생에 찍힌 도장 같았다. 한 번은 됐는데 결국 안 됐다는 표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